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Y축 평행이동과 좀 연결을 해서 X축 평행이동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예요. X축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은 제 생각에는 Y축 평행이동보다는 좀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받아들였을 때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되게 어렵게 배웠던 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좀 수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y는 ax 제곱 그래프를 이용해서 y는 x-p 제곱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의 일부인데요.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를 이제는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x축 방향으로 몇만큼 간다? 플러스 이만큼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3만큼 간 건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x축 방향으로 몇만큼 간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건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3만큼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림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그쵸? 그림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식을 한번 좀 몇 개를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x에다가 이 식을 대입할 건데요. 마이너스 3부터 대입한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란 걸 알 수 있나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제가 몇 개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보겠습니다. 9, 4, 1, 0, 1, 4, 9 이런 식으로 나아진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값 밑에 있는 값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면은 얼마나 되나요?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에서는 바로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돼서 2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란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9가 되고 좀 천천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1, 0 얼마가 되나요? 그 다음에 1이 되고 그 다음 만약에 x가 4였을 때의 값은 이 값은 바로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하늘색 숫자랑 파란색 숫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있는 숫자들을 조금 비교해보고 그 규칙을 한번 조금 찾아볼까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 사이에. 네, 가만 보면은 숫자가 약간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4가 여기는 4와 겹치고, 네, 위치가 좀 겹쳐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 칸씩 내려가면은 우리가 똑같은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수도 사실은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얼마일까요? 예,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전에 있던 이 함수 값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실은 16이란 걸 알 수 있어요. x가 얼마일 때? 얘 마이너스 4일 때 말이에요. 아, 한마디로 두 칸씩 밀려났구나. 두 칸씩 밀려났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페이지 115쪽 한번 볼까요? 115쪽? 네, 다음 표를 가진 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그림을 좀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x-2의 제곱, 그리고 이 검정색 그래프가 y는 x 제곱이라는 그래프로 점으로 이렇게 찍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점을 찍힌 걸 둘이를 보면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이 점에서 두 칸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이 빨간색 점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한마디로 얘네 둘이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실은 이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두 칸을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뭐가 됐다? 얘가 됐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x-2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 때는 말이죠. 이 점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두 칸이 가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이 1이 1 더하기 2가 돼서 얼마예요? 3,1이 돼요. 즉 더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함수식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갈 때는요,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했는데 이상하게
아까처럼 y는 x제곱이 아니라 y는 x-2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즉 x가 x-2라는 이런 빼기 관련된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분명히 플러스인데 더하고 있는데 왜 얘는 뺄까? 그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좀 그냥 애웠죠. 사실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좀 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저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게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그림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원래 있던 식이 이 보라색 그래프인데, 이 보라색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여기로 두 칸씩을 이동한 게 이 파란색 그래프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두 칸을 이동했어요. 특별히 이 점도 이 점으로 갈 때 몇 칸씩 이동을 했을까요? 두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게 맞겠죠. 그렇죠? 실제로 얘는 yx 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함수값이 4가 되기 위한 이 x값 얼마였을까요? 4가 되기 위한 이 네모값 얼마일까요? 바로 이 네모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니까 이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수니까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니까 점에서 두 칸 간 거는 플러스 해도 되는 거잖아. 얼마예요? 4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x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 4는 이것보다 지금 원래 있던 수보다 많아졌어요. 그쵸? 즉 여기다가는 우리가 4를 대입하고 여기다는 2를 대입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더 큰 수를 대입하는데 똑같은 4라는 이런 똑같은 높이의 함수값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함수값이 높이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다 어떤 애는 여기다, 어떤 식은 여기다 2를 대입했고 그것보다 더 큰 수인 4를 대입했는데도 똑같은 y값 함수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줄까요? 바로 이 과정, 여기에서 오히려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더 큰 수를 오른쪽으로 있을수록 더 큰 수가 돼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큰 수가 돼요. 근데 더 큰 수를 대입해도 똑같은 높이의 함수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식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될까? 반대로 뺄셈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식에서 조금 빼줘야 더 적은 함수값이 나서 실은 함수값이 똑같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됐나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15쪽에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한번 볼까요? 책을 뭐 보셔도 상관없고 제 거 패드를 보셔도 상관없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싶냐면 y는 ax 제곱이라는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겠죠. 당연히 x, y 다 있겠고요. 그쵸? 축이 있겠고요. 그런데 이 축을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p만큼 갔다. 오른쪽으로 p만큼 이동했다. 그 말은 수학적으로 고급진 용어로 표현하자면 x축 방향으로 몇만큼 갔다? p만큼 간 거랑 똑같은 말인데 실제로는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실제로는 어때요? 더 큰 수가 대입이 되겠죠. 더 큰 수 x 값이 대입이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함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식에서는 오히려 빼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한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왜 x축 방향을 하면 여러분들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꼭지점입니다. 이 꼭지점의 위치가 원래는 원점이었는데 얘도 p만큼 이동을 함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얘가 원래는 0,0이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p만큼 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p,0이 되는 거죠. 바로 꼭지점에 변화가 생기는데 0,0에서 p,0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맞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이건데요. 이 선 있죠,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대칭축이라 불렀어요. 이 대칭축도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요? 바로 P만큼요. 그래서 대칭축은 기존의 Y축이었죠. 이 Y축은 실은 X가 0인 점들의 모든 모임이었는데 X가 0에다가 그대로 P를 더해주니까 바로 X는 P라는 대칭축이 생겨요. 그럼 실제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가 P고 Y는 모르는 점들의 이런 모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X는 P라는 값이죠. 만약에 이 P값이 음수라면 그때는 방향이 오히려 이런 쪽이 있겠죠. P가 만약에 음수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르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115쪽에 있는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이차 함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인지 이동을 했을까요? 자, 이거 보면 어떻게 됐어요? x가 x-4로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죠? 보시면은 그래서 얼만큼 갔다? x축 방향으로 몇만큼 갔다? 4만큼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뭐예요? 더했는데요? 뺀 게 아니라 더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x-5도 x 플러스 5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음수를 빼면 더하는 거랑 똑같다고, 양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갔다?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얘는 그림이 어떻게 갔을까요? 왼쪽으로 몇 칸 가는 거예요? 5칸만큼 간 거예요. 왼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6쪽 한번 보고 이제 금방 마무리 할게요. 1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이 그래프를 지금 찾는 건데요. 네, 어렵지 않죠. 바로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면은 x가 x 대신에 x-3이 바로 대입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x축 방향으로 몇만큼 갔다? 바로 3만큼 갔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만큼 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쵸? 그런데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꼭지점도 바뀌고, 그리고 대칭 축의 위치도 바뀝니다. 그럼 꼭지점은 바로 이 점인데, 이 점은 여러분들 그냥 바로 얼마예요? 예, 3,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지금 이 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건데 얼마예요? 대칭축? 네, 바로 x가 모두 얼마인 3인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x는 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문제 4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y는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은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 이거 볼게요. 자, 얘네 둘이 무슨 관계예요? x가 x-2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를 보아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x축 방향으로 몇만큼 갔다? 이만큼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축 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만큼 갔다는 건 오른쪽으로 두 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좀 옮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점을 좀 옮겨주시고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1과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로 대입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x축 방향으로 몇만큼 갔다? 마이너스 1만큼 갔다. 즉 왼쪽으로 한 칸 갔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한 칸씩 옮겨주시면 되죠.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그쵸?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그런 점들을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추계방정식을 이제는 그냥 그리지 않고 바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추계방정식은 뭐냐면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x-2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야 돼요? 2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계방정식은 이 부분이 0인 거다. 그래서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지점 좌표는요. 네, 여기 점 찍어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되죠. 점 찍어가지고. 여기는 2,0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5. 바로 마이너스 1,0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좀 심심하니까 네, 조금 심심하니까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24쪽 한번 볼까요?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번 한번 볼까요? 3번만 풀고 오늘 끝냅시다. 자, 이 3번은 y는 a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식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어떤 식이 나올까요? y축 방향으로 위로 3만큼 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아니라 3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점 1,2를 지났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x에다가는 얼마를 1을 y에다가는 얼마를 2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 함수 식이 성립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대입을 해주면 2는 a 1의 제곱에 더하기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3이 바로 2가 되니까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x축 방향 평행이동 알아봤고요. 아마 다음 시간 정도로 해서 이제 저희 프린트도 말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아마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